안녕하세요. GR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하는 노승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계 PNC 창립 기념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얘기할 부분은 6월 GR 모드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쓰는 GR의 설정값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그 설정값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사진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정값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쓸 때 조금 더 편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설정값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저보다 더 설정을 잘 해놓고 쓰시는 분도 있을 테니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댓글에다가 설정값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GR리스트로 지금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과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하는 아트웍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성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 작업을 한 10년 정도 공식 포토로 활동을 했었고요. 국립극장에서 여우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현대와 국악을 어우르는 전통을 어우르는 그런 작업에서도 같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많고 많은 카메라들 중에 GR을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기변병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도 많은 카메라와 많은 브랜드의 카메라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혹은 가장 오랫동안 제가 쥐고 있는 게 GR 카메라인 것 같아요. 왜 GR 카메라를 가졌냐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제 대답은 항상 여기 적혀 있듯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건 뭐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호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냈을 때 그 구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크기에서 이 구동 속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GR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손 조작이 되게 편해요. GR이라는 카메라 자체가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고 뭐 이건 개인적 취향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 GR은 제가 알고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는 제일 예뻤습니다. 그래서 GR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러한 GR을 가지고 제가 작업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자고 하면 제가 흑백 사진집을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제 첫 번째 사진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흑백이 주는 그런 묘미를 특히 GR이 가지고 있는 흑백이 굉장히 좋아서 흑백 사진집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민족킹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의 빈 공간에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훨씬 더 가득 채워진 그리고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작업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하는 사람들이면 늘 생각하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항상 공존하는 전시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요. GR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벌써 7년 전 전시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작가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완판이 됐었고 지금 언제 또 전시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고 작품이 남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좋은 작업과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텐데 그 JTBC에서 했던 팬텀싱어라고 하는 그 시즌 1의 초대 우승팀이었던 포르테 디카트로의 아트웍 작업을 전체를 제가 비주얼 작업을 했었는데요. 작업만 보면 이게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제가 이 포스터 작업과 옆에 있는 앨범 작업 커버를 GR로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GR로 작업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얘기가 굉장히 놀라워할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의 모험이긴 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큰 카메라 찍어야 되고 그 스튜디오 촬영이면 당연히 큰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큰 카메라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생각보다 GR이 가지고 있었던 화질적 능력이 워낙 커서 제가 한번 믿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결과물은 너무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약간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클라이언트들이 제가 가지고 온 카메라를 보더니 굉장히 놀라웠어요. 요 카메라로 요걸 찍으신다고요? 했는데 결과물은 뭐 저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바로 한 방에 오케이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최근 작업이긴 한데 요즘 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조광일이라고 하는 래퍼 친구 작업에 비주얼 아트웍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건 역시 표지 작업을 GR로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도 같이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표지가 골라진 거는 GR 카메라였어요. 이 작업도 GR을 찍게 된 이유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이 아티스트가 사진에 조금 큰 카메라에 좀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고민을 어떻게 하다가 GR을 가지고 약간 대화하듯이 어차피 카메라가 작아가지고 부담감이 덜 가지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작업했는데 결과물은 역시나 GR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그런 작업 이외에 뭐 약간 스트릿에서 찍거나 다른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GR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갑자기 기차에서 걸어오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를 들어 카메라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고 그걸 찍었다고 하면 저 장면을 놓쳤을 거예요. 제 손목에 GR이 달려져 있었고 마침 그냥 그대로 전원만 켜고 누른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흙과 백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에 그 계신 분은 요즘에 살림남에 자주 나오시는 그 파핀연준 박예리 선생님 중에 박예리 선생님 제가 앨범 커버 촬영을 했었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남미에서 그 화보 촬영 때문에 로케이션을 갔다가 로케이션 장소 체크를 하면서 요런 저런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어떤 가족 사진이었는데요. 뒤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사진은 제가 오토포커스를 그대로 주지 않고 스냅이라고 하는 GR의 그 설정을 해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담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마찬가지로 흑백이 주는 느낌의 GR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스냅이라고 하는 포커스 방식으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구름과 그 구름에 만나는 독특한 장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기도 해요. 걸어 다니다 보면. 근데 똑같이 호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듯이 GR을 꺼내서 조금 더 좋은 화질에 좀 더 능력이 괜찮은 결과물이 괜찮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공연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으니까요. 공연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소리가 절대 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고려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GR 같은 작은 카메라들은 그런 게 굉장히 그 사진 찍기에 사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외 로케이션 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었는데 GR로 작업을 했었고 이 GR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진에만 집중을 해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제가 작업했던 사진, 그 다음에 작업했던 결과물들, 아트웍들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제 같이 제 설정값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정값은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커스텀으로 버튼들을 제가 다 바꿔 놓습니다. 예를 들면 GR의 그 화면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 동영상 버튼, 원래는 GR2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화상 컨트롤 버튼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GR3는 그게 동영상 버튼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화상 컨트롤 버튼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뒷면에 있는 펑션 버튼, F9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거를 측광 노출 모드를 제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거를 전체를 스팟 측광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중앙 측광으로 만드느냐 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버튼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사진 찍을 때 사진에 좀 더 집중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ADG 버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버튼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제 기억이 맞다면 총 5가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굳이 5개 다 필요하진 않고 한 가지 모드만 해서 야외 모니터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야외 모니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어둡거나 굉장히 밝은 야외 갔을 때 그 화면 야외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을 해야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GR2, GR3에 보면 유저 모드라고 내가 미리 설정한 값을 거기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다른 모든 카메라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설정 값을 미리 저장을 해 놔 가지고 첫 번째는 인물 사진 혹은 뭐 음식 사진이나 사물 같은 초점이 필요한 사진을 설정을 미리 해 놓고요. 두 번째는 거리 사진.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서 갑자기 꺼냈을 때 스트릿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잘 해봤고, 세 번째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조명을 이용한 스튜디오 촬영을 했을 때의 설정 값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뭐 핸드폰 사진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저는 모든 제가 사진을 찍는 도구에 설정을 해 놓는데요. 그리드, 격자 무늬를 만들어 놓아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조금 더 도움을 받는, 제가 아무리 사진을 잘 찍는다 하더라도 구도가 틀어지거나 내가 어느 특정 점에다가 사람을 놓거나 사물을 놓았을 때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그 격자 무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미리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또한 그 GR 모드에 보면, GR 카메라에 보면 뒤에 그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디스플레이 뒤에 화면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데, 저는 딱 두 개만 해놓은 스타일입니다. 하나는 그리드가 있는, 격자가 있는 걸 하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블랭크아웃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이유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연 사진을 찍을 때는 뒤에 관객의 빛이 보이면 그것도 되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는 그리드가 보이는 화면,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주로 설정값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 설정값부터 가볼게요. 뭐 인물 사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뭐 음식 사진 혹은 뭐 우리 흔히 꽃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AV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유저 1번에는. 그리고 F 값은 일단 제일 낮은 2.8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래서 조리개 우선 모드니까 2.8에서 내가 휠을 돌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ISO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맞춰놓고 100에서 6400이라는 숫자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GR3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해놨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고감도 저노이즈인 카메라여서 제가 6400까지 일단 설정을 해놓고,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설정을 미리 내가 디테일하게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잡는 방식을 일단 얘는 셀렉트 AF 모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AF 크기 측가점이 조금 더 큰 방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자고 하면 이런 식의 인물 사진들 했을 때 가운데 초점을 잡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어디 실내에서 어떤 공간 햇살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초점을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드 격자를 잡아가지고 시선 방향과 사람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리드 어디에 사물 혹은 사람을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군대가 있죠, 찬성은. 이런 식의 사진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드를 잡아가지고 인물 사진 찍을 때 꽤 괜찮은 모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번째 유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리 사진 촬영 시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요거는 TV 모드, 그러니까 셔터 우선 모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셔터 우선 모드로 해놓은 이유는 제가 나중에 뒤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떤 특정 부분을 흔들리게 찍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진을 처음 배우거나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패닝샷 이런 작업을 할 때 보면 그렇게 흔들리게 찍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딱 멈춰져 있는, 뭐 물방울이 튀기는 거를 다 잡아내거나 이럴 때 셔터를 조정해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셔터 우선 모드를 작업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iOS는 그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거리 사진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AF에서 스냅을 제가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사진을 찍을 때, 특히 거리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서 있는 위치와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피사체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GR을 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단축키로 되어져 있긴 한데, 접사 모드 있는 그 꽃그림 그려져 있는 거를 누른 상태에서 앞에 있는 휠을 돌리면 0.5m,
1.5m, 2.5m, 5m, 무한대 이렇게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거리를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2.5에서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특히 주광에서 밖에서 찍는다고 하면 2.5에서 무한대를 작업을 해 놓으면 웬만큼이면 핀이 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DSLR 카메라를 찍으면 핀이 나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펜 포커싱이 강한 작은 카메라들은 이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핀을 놓치지 않는, 초점이 항상 맞는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스냅으로 찍었고요. 이 친구의 거리는 아마 제가 찍을 때 5m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인 거죠. 그래서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도만 잡고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였고, 이 친구가 제 기억이 맞다 하와이였는데 한 2번 정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뛰어든 걸 발견을 하고 두 번째 뛰어들 때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이렇게 딱 사진을 잡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 사진에도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위치와 그 연주자들, 아티스트 분들의 거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제가 뭐 초점을 잡거나, 그래서 그 초점을 잡기 위해서 경통이 움직여서 시간이 느려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왼쪽에 있는 무용 사진이든 오른쪽에 있는, 이게 리버스 크루라고 하는 비보이 공연 촬영이었는데 비보이 촬영도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요거는 셔터 스피드를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 비보이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초 정도 이렇게 해놔야 충분히 그 흔들리지 않는 딱 정지된 사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 돌아다닐 때 그 물 같은 거, 물방울 튀기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제가 알기로 이게 1000분의 1초인가 1500분의 1초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휠을 돌려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초점을 잡을 수가 없죠. 솔직히 이렇게 저조도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스냅 모드로 해놔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촬영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해결이 되는 사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셔터 스피드 조절을 하면 패닝샷 같은 걸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의 샷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지되어 있고 나머지가 다 흩날리는 사진.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6분의 1초, 8분의 1초 정도로 찍었을 텐데, 마침 다행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덜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제가 러시아에서 이런 사진들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공연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가운데 악사분이 연주를 하고 있지만 이 분의 연주는 앞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없다는 걸 착안을 하고, 나머지 이제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흩날리게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찍었으면 그냥 다 멈춰져 있는 사진이어서 조금 덜 재미있었을 텐데, 이렇게 흩날리는 사진과 멈춰 있는 사진이 같이 보이면 좀 더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약간 위험한 느낌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그분이 서 있는 뒤에 버스가 계속 지나가길래 그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하고 전원을 켜고 셔터 스피드를 아마 저게 조금 어두웠던 데여서 20분의 1초, 뭐 15분의 1초 정도를 작업을 해서 이렇게 흩날리는 독특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GR3가 생각보다 그 흔들림에 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초까지는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인데, 요건 너무 특수한 경우라 제가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명을 이용한 작업들을 해야 돼서 이거를 일단 설정값에 집어넣긴 했는데, 굳이 이 설정을 해놓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설정값이 있으면 그걸 미리 여기 저장해 놓고 쓰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촬영할 때 유저 3번을 써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스튜디오니까 당연히 매뉴얼 모드로 셔터든 조리개든 다 제가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그냥 125분의 1초에 5.6이라는 숫자를 미리 작업을 해놓고요. 얘는 거친 사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ISO는 10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AF는 GR이 가지고 있는 AF 중에 핀 포인트가 제일 작은 포인트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 초점을 제일 중요시해서 핀 포인트로 제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진들 몇 개를 보면요, 생각보다 그 GR이 스튜디오에서 잘 나와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저의 얘기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이런 작업도 했고, 아예 이렇게 역으로 뒤에 조명을 깔아놓고 작업한 사진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즘에 슈만이라는 앨범 때문에 다시 공연을 하고 계시는 백건우 선생님 작업도 이렇게 GR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미세하게나마 뭐 제가 쓰는 GR이라고 하는 설정 값들을 공유를 해보았고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크지 않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큰 도움이 됐다면 뭐 저의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나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제가 아는 만큼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되게 거창하게 더 코리아라는 이름을 지금 적어 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GR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뭐 하겠다라는 걸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가칭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올해 지금이 힘든 시국이긴 한데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미 벌써 전시를 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미 준비를 했었고 반 이상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어가지고 아직 전시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전시 어떻게 준비하겠다 싶고 이런 식의 GR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개념을 조금 더 찍고 싶어가지고요. 뭐 처마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찍고 우리나라 전통 한옥들을 만나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딘지 맞추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뭐 책이라도 선물 드릴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한복을 입고 본인들의 집을 알고 있어요. 제가 종갓집을 알고 있어가지고 종갓집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돌아가는 것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런 식의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예쁜 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한국의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전시였습니다. 꽤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종갓집이었고요. 이런 식의 되게 정이 많이 느껴지는 사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과 안개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물론 이 사진은 제가 도저히 손각대로 찍을 수가 없어서 얘는 삼각대로 찍었어요. 이실직고합니다. 네, 이런 식의 인물들 사진도 충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드들을 활용해 가지고 찍을 수 있고요. 이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사진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그 로우 앵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바닥에 놓고 찍는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GR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볍기도 하고 작기도 해서 그 놓고 찍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찍으면 내가 눈으로 봤던 내가 지금까지 봤던 앵글과는 좀 다른 앵글을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또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의 공연 사진도 충분히 GR로 찍을 수가 있고요. 뭐 GR이 가져다주는 흑백의 묘미는 뭐 충분히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야경이고요. 충분히 별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질도 나쁘지 않았고 GR이 제가 솔직히 GR을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라는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GR을 가지고 300 몇십 명의 단체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GR이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GR의 설정값,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찍었던 GR을 가지고 있었던 설정값의 노하우라고 볼 수 없지만 노하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흡족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보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모르셨던 분들은 좋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GR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브랜드를 만나봤지만은 사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질에 가까운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GR리스트인 제가 느끼기에 너무 팔이 안으로 굽었나요?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더 많은 저는 작업을 할 거고요. GR을 가지고 뭐 그런 거는 종종 제가 가지고 있는 SNS 같은 데 올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GR 모드를 강의한 노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